자,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투표가 작은 마을이지만 끝난 곳도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대선이 과연 상품 선물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대선의 투표와 시작함과 동시에 유가도 사실 올랐거든요. 과연 대선 결과가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 계속 그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급등하고 급락을 지금 반복해가면서 어느 한 선으로 지금 수렴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WTI는 지금 한때 34달러까지 그때도 좀 깨졌다가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일단 관매도로 보고 있고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한 38불 정도, 36에서 38불대 이 정도 선에서 거의 수렴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일단 브렌트유도 지금 40달러대는 깨졌고 지금 한 38에서 39불대 지금 오늘 새벽에 이제 조금 올라가서 거의 40달러대까지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로 봤을 때는 우선은 지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한 번 더 일단 출렁거리는 그 지점, 즉 변곡점으로는 일단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단순히 유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자재들이 이 대선 결과에 의해서 충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실시간으로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일단 지금은 이제 시장의 재료가 소멸해 가는 상태이고 이것이 또 한 번에 딱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는 그 우편 투표라는 변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오랫동안 그 여진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하고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되든 간에 이제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누가 되든 간에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건 분명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워낙 친환경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이쪽에 그 자금 투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전통적인 셰일 업체들과 또 그리고 이게 농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또 네. 친환경적인 어떤 규제 때문에 농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일단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 2차 토론 관련해서 이런 셰일 업체들하고 일단 관련 걸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그 일단 셰일을 이 totally transaction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완전히 이제 옮기겠다라는 걸 이제 대선에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토론에서 네네.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그 많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프래킹에 대한 논란을 일단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래킹이 물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도 많지만 또 반론 오히려 그 대기 오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탄소 배출을 더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지금 보여줬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의 그 약간은 서로 좀 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일 관련 이슈들이 사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에 대해서 그 근간을 흔드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이 그 기축 통화에 대한 발행권하고 그 다음에 석유의 그 생산량 조절, 쉽게 얘기해가지고 에너지 자원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딸려 있는 식량 자원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하면은 사실 어떤 그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미국 패권 포기하는 거야라는 소리를 딱 그러니까요.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다자주의를 근거해 가지고서는 그 글로벌로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은 같이 공생을 하자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그 당의 이념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책을 펴왔는데, 네네. 근데 이것이 너무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이제 세계에서는 1위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인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만약 건드리게 되면 은연중에 이거를 건드리게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사실 이게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물 인수도 상품을 다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그 공화당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민심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온 거 이외에도 이쪽에서 나오는 이런 그 보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 결국은 시장의 경제는 시장 경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치적 논리가 끼게 그렇죠. 됐을 때는 사실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갑자기 바뀌고 거기에 대한 표심이 흔들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미국 전역에 지금 현재 중소 시추사가 전역에 깔려 있어요, 사실은. 네. 땅을 파면 진짜로 그 갑자기 기름이 기름 나오는 나오니까요. 복받은 나라인데 네.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시추공을 보유한 농장이라든가 혹은 이 시추공을 가진 가문이 있어요. 그 한 네. 집안 사람들이 보통 이제 소유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뭐 연말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서 뭐 같이 뭐 깔라 쓴다든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런 걸 해가지고서는 하면은 옛날에 이게 그 기름이 이 가솔린 엔진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별 쓸모가 없었는데 이게 엔진이 나오면서 갑자기 돈이 노다지가 된 거란 말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래서 이래 가지고서 이걸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서는 이 지역에 있는 중소 정유업자한테 주고서는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농사지을 때 쓰는 가솔린이나 디젤을 또 정유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굳이 사지 않고 그거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친환경으로 가자 그러면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기지 엄청나게 들였던 그 엄청난 농기계들 다 헐값에 넘기고 네. 그다음에 서로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그런 기계들 다시 또 모기지를 써가지고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농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추공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이런 그 샤이 트럼프들이 네. 과연 얼마나 실제 투표 현장에 나오느냐가 이번 대선의 굉장히 큰 관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중간에 그 현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과의 박문 교수로 계신 성한경 교수님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최근 한 이틀 동안의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 좀 거쳐간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여전히 그 대선 결과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현재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현재 불확실성이 생길 가능성은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미국 대선이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영향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마 그 결과는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정해진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은 남부 지역 쪽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승부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빨리 그 대선의 불확실성 사라질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하지만은 그 대선 외에 코로나 재확산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가 또 약간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또 시장에 버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선 불확실성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대선 결과에 불복한 나머지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여파까지 미칠 것 같으세요? 예, 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같으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빌미로 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오늘 와서는 그런 얘기를 부인했었고, 그리고 그냥 오늘 얘기한 건 승복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제 남부 지역에서의 패배가 일부라도 이루어지면 사실상 게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사라지긴 할 것 같고요. 근데 만일 불복할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은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확대라는 악재는 계속 생길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주가가 하락한다든지 그리고 유가가 더 상승하는 경향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영향도 장기적인 영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까지는 안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상원은 누가 장악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별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게 될 전망을 좀 해주세요.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블루 웨이브, 즉,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바이든 후보가 공약했던 법인세의 환원이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고,
쉽게 통과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금융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호재만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공화당이 상원과 대통령을 모두 다 장악한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상황이 지속됐을 때 코로나 대응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백악관의 코로나 태스크포스에 있던 그 핵심 인물들 두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반기를 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보내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백악관이 코로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지 의문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그 영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바이든 후보한테 뺏기는 경우라 그러면은 바이든 후보 여러 정책을 공화당에서 발목을 잡는 부분이 존재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제를 막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전망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블루 웨이브도 장기적으로는 호재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선 블루 웨이브가 가장 나은 시나리오라고 보는 건 맞으신 거네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블루 웨이브 정도를 해서 그런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일관성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같으면 아무래도 블루 웨이브가 일어난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선거가 끝나는 게 두 번째 부양책을 지금 그 법안이 통과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과 박문 교수로 계시고 또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이신 성한경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김성규 수장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이 현재 그 대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움직이는 상품들은 뭐 크게 변함은 없고, 네. 단지 조금 재밌는 것은 일단 유가가 좀 올라갔다라는 건데, 떨어지려는 유가들이 올라갔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악재가 소멸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해석으로 일단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전체 움직이는 농축산물들도 뭐 중국 관련된 뭐 마른 돼지라든가 대두 같은 경우만 좀 올라가고 있고, 다른 거는 좀 어느 정도 안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곡류들은 지금 좀 올라가는 거 계시니까 좀 봐야 되고. 저희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분위기대로 네.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은 좀 완화되겠지만 어쨌든 그럼 중국이 약속했던 만큼의 곡물을 안 사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래요? 게, 네. 절대적인 생산량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기상이변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올해 기상이변 꽤 많았었죠. 네, 그것 네. 때문에 지금 중국의 새쌀 생산량이라든가 전체적인 식량 생산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수입할 수 있는, 당장에 그거를 이제 막아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부가 되든지 간에 결국은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중국은 일단 계속 많은 식품을 일단 미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누가 되던 간에 네. 곡물의 어떤 전망은 긍정적인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 초까지는 일단 1월까지는 일단은 당분간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했을 때는 일단 백금 쪽의 시세가 850불 밑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네. 아까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면은 867달러 정도까지 왔거든요, 트로이언스당. 네네. 그럼 그 정도면 지금 들어가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봤을 때 미국 대선은 완전히 박빙 상황이거든요. 제가 네네. 보는 관점에서는. 네. 일단 트래팔가나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한쪽이 뭐 트럼프가 앞선다 아니면 한쪽이 아니면 이제 바이든이 앞선다, 이래서 하루가 다르도록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일단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라고 해야 되고, 혹시나 있을 뭐 대선 불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상황이 좀 시끄러워지거나 혼란이 야기된다 이랬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빨리 이제 정리가 되느냐,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의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곡물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셨다면 사실 이거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가운데서 물론 상품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증시에서는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식품주들이 많이 뜰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일단은 그 미국에서 얘기하자면 뭐 타이슨 푸드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그 육가공 업체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올라가는 게 단순히 우리가 먹는 그레인뿐만이 아니라 동물 사료로 쓰는 대두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여러 가지 대두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이빈 밀이라고 그래서 대두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역시 육류 가공 쪽하고 그다음에 식품 관련주들을 보는 게 맞고 그다음 우리나라 역시 그쪽이 움직일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 저희가 글로벌 미국 대선 과거 관련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시시각각 나오는 날일 겁니다. 저희가 지금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나오고 이런 걸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시각각 나오는 이런 자료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